수학 1 강의 10번째로 곱 및 목 미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본적인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함수가 주어지면 평균 기울기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평균 기울기의 분모가 되는 델타 t나 델타 x를 우리가 극한 0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주면 평균 기울기가 결국은 순간 기울기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즉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x의 n승으로 나오는 형태, 그리고 사인 앤 코사인, 그리고 그 지수함수의 미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각각의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함수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이것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함수의 기울기,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매번 그 미분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간단한 함수에 대한 미분을 알고 있으면 오늘 이제 배울 이 5개의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간단한 함수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의 미분을 아주 간편하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미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분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x의 n승, 그리고 사인 앤 코사인, 지수함수의 그러한 미분들을 알고 있을 때 이 5가지 미분 법칙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의 미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미분의 선형성이에요. 이처럼 함수 2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 앞에 a하고 b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고, 이런 경우에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x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sin x를 더해 놓으면,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위치에다가 또한 그 위치에서 sin x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차량 안에서 어떠한 또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즉 x 더하기 sin x, 이거의 미분은 x 미분 더하기 sin x의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의 선형성, rule of linearity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한 경우죠. 자,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이제 곱의 미분 법칙이 됩니다. 2개의 함수 u하고 v가 곱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처럼 x 곱하기 sin x.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x의 미분도 알고요, sin x의 미분도 압니다. 근데 이게 2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미분이 어떻게 될 건가? 자,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 룰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u 곱하기 v의 미분 더하기 v 곱하기 u의 미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역수 미분 법칙, reciprocal 룰이에요. 어떤 함수분의 1로 주어져 있는 미분은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서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의 미분은 어떻게 될 건가? v제곱 분의 마이너스 v,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이죠. sin x죠. 이거의 미분,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서 증명을 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목 미분 법칙, 영어로는 quotient 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sin x분의 x라는 이러한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미분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이처럼 u 나누기 v라는 함수로 되어 있는 거의 미분은 v제곱
분의 VU 프라임 빼기 U의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코에피션트 룰이 되고요. 그 다음 파워 룰이라고 불리는 거듭 제곱 미분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sin x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즉 sin x를 n번 곱해 놓은 그러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요거는 n, 자, 이 경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u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요, u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n 지수가 나오고요, nu의 n-1승 지수가 하나 줄고 그 다음에 곱하기 u를 한번 미분한 것이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5가지 미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루는 이제 이 미분 법칙 5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미분적 분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법칙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후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 듣기 전에는 3가지 함수의 미분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곱, 역수, 목,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형적으로 더해놓은 이러한 함수들의 모든 함수들의 미분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미분 실력에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프로덕트 룰, 곱 미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도 이것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곱 미분 법칙이라고 하면요, 어떤 함수 px가 있을 때 이 px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fx, gx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이것을 미분한다고 하면요, 미분하면, 자, 증명은 뒤에서 할 텐데요, 바로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자, p가 x의 함수고 f도 x의 함수, 그다음 g도 x의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하고 g를 곱해 놓은 이 p의 미분, x에 대한 미분은 뭐냐면 앞에 있던 f 함수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dg dx 더하기 g는 그대로 오고요, 앞에 있는 f를 한번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요게 곱의 미분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 이 결과로 한번 우리가 확대해 봅시다. 자, 여기서 px가 x제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내용들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px가 f하고 g 함수의 곱이라고 하면 px를 x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죠. 뭐냐면 fx는 그냥 x, 그죠? 그 다음에 gx도 그냥 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온 dp dx가 진짜 이렇게 주어지는지 한번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p가 x제곱일 때 dp dx, 자, 이렇게 p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옵니까? f가 먼저 오죠? f는 뭡니까? x죠. f는 x라고 했으니까 x가 오고 곱하기 dg dx, gx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죠.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해요? x 그대로 오죠. 곱하기 f를 x로 미분하면 fx가 x이기 때문에 x를 미분하면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2x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x제곱 미분하면 2x인 거 알고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긴 하지만 곱의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 한번 더 자세히 적어보면 여기 x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fx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온 1은 뭐예요? 요거는 dg dx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온 x는 뭡니까? 요거는 gx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1은 뭡니까? 요거는 df d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x의 제곱,
미분이 2x인 걸 알고 있는데 요거를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요거보다 지수가 하나 더 큰 거 x의 3승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때 x 3승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3승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f하고 g하고 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fx는 이제 x의 제곱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gx는 우리가 이렇게 x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x는 fx하고 gx를 곱한, 즉 x의 제곱과 x를 곱한 그러한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dp dx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dp dx는 f가 먼저 오죠. x제곱이 먼저 오고요. 곱하기 dg dx죠. dg dx는 뭐예요?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요.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g가 오죠. g는 뭐예요? x가 오죠. x가 오고 곱하기 df dx입니다. df dx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첫 번째 예에서 벌써 했죠. 그래서 이게 2x가 됩니다. 자, 이거를 더하면 여기 x제곱, 여기 2x제곱이니까 이거는 3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제곱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x제곱은 뭐예요? 여기서 x제곱은 요거는 fx가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름 뭡니까? 요거는 dg dx를 의미하는 거고 더하기 x는 이건 뭡니까? x는 여기 나오는 gx죠. gx가 되고 여기 나오는 ex는 뭡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ex는 df dx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3x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x가 x 4승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패턴을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x 3승에 대한 미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px가 fx하고 gx를 서로 곱한 거라고 했을 때 fx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fx는 x의 3승 그리고 gx는 우리가 x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px는 fx 곱하기 g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보면 dp dx는 f 그대로 오고요. x 3승 그대로 오고 곱하기 dg dx는 1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g가 그대로 옵니다. x가 그대로 오고요. 곱하기 df dx x의 3승을 미분했더니 위에서 이게 3x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더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 3승이 여기가 한 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4x의 3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풀었을 때 위에 있는 거와 대응을 시켜보면 여기 나오는 x 3승이 이게 fx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름 뭡니까? dg d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x는 뭐예요? 이게 g가 되고요. 여기 나오는 3x제곱은 바로 fx의 미분 df d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덕트 룰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관계에서 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패턴이에요? 바로 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n-1승 지수가 하나 줄어드는 그러한 패턴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n은요. n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제로가 되면 x의 제로승이 1 되니까 1의 미분은 0이 되죠. 그래서 n이 제로가 되면 이 식이 만족합니다. 1 들어가면 x의 1승이니까 만족하고요. 2가 들어가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정수일 때 이게 만족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 n이
1의 n승, n분의 1, n은 정수입니다. 대문자 n은 정수고, 자, 또는 이게 이와 같은, 여기서 m과 n은 정수. 자, 이렇게 어떤 수가 정수들의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리수라고 하거든요. 유리수. 자, 그래서 n이 유리수도 가능하고요. 또는 n은 뭐 파이라든지 2라든지 이러한 비순환소수죠. 이게 무리수까지 다 가능합니다. 유리수, 무리수, 정수 다 포함하니까 n은 결국은 실수예요. 따라서 이처럼 x의 파이승, 파이는 3.14에서 무리수죠. 쭉 갑니다.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앞으로 나오고요. x의 파이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x의 n승이면 n은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는 n, x의 n승의 미분은 n, x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곱의 미분 법칙, 곱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해뿐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거듭 제곱 미분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거듭 제곱 미분 법칙이 되고 영어로는 파워 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한번 봅시다.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n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sin x 곱하기 sin x는 뭐예요? sin x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이 f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의 n승이었는데 그 지수가 하나 작아지게 되고 뒤에 여기 df dx가 붙게 돼요. 즉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sin x의 제곱이 되면 그거는 자 sin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에서 지수가 2로 앞으로 나오고요. sin x의 제곱에서 지수가 하나 줄게 되면 2 sin x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온다고요? df dx가 붙어요. 그러면 f가 sine이었기 때문에 sine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되죠. 그래서 sin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파워 룰이에요. 근데 파워 룰도 여러분들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프로덕트를 곱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밑에 나오는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x라는 함수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fx하고 fx를 두 번 곱한 것, 즉 fx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여기 나오는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곱 미분 법칙을 쓰기 위해서 프로덕트 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fx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px를 우리가 곱 미분 법칙으로 하려면 fx 곱하기 gx였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gx하고 fx하고 같은 경우죠. 그죠? 따라서 자, 여기 나오는 px 이퀄 fx 곱하기 fx 이 부분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곱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을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dp dx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는 f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dg dx죠. 근데 g하고 여기 같으니까 이거는 사실 나올 때 dg dx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g가 나오고 df dx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f는 그대로 f가 나오고요.
자, dg dx는 뭡니까? 여기서 g하고 f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이거는 곱하기 df dx가 되는 거죠. 더하기 g는 뭐예요? f죠. 같아요. 곱하기 df dx예요. 이거 뭐예요? f 곱하기 df dx가 두 번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2f에 곱하기 df d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제곱을 그러니까 fx라는 이 함수의 제곱을 미분하면 2f 2 곱하기 함수가 나오고요.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자, fx의 3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의 3승.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기 fx는 그냥 fx로 두고요. 여기 나오는 fx의 제곱. 자, fx의 3승이라는 거는 fx 곱하기 fx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gx를 이번에는 fx 전체의 제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fx에다가 여기 이제 gx 곱으로 나타났으니까 프로덕트를 곱 미분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dp dx를 그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f 곱하기 dg dx 더하기 g 곱하기 df dx입니다. 자, f 그대로 오고요. 처음에 있는 항 오고 곱하기 dg dx. 자, g가 fx의 제곱입니다. fx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미분은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이미 했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이게 2f df dx였죠. 더하기 g는 자, 여기 나오죠? fx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df dx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여기 2 곱하기 f의 제곱이 있고요. 그럼 여기 f의 제곱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3f의 제곱 그 다음에 df dx 요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우리가 했던 파워를 그대로 나오는 거죠. fx의 전체의 3승은 3 지수 앞으로 나오고 fx는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뒤에 뭐다? df dx가 붙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이번엔 이걸 한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x의 2분의 1승 다른 말로 하면 루트 x죠. 이렇게 fx가 루트 x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의 미분 즉 루트 x의 미분은 뭘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하기에는 지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약간 변형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x의 미분은 쉽죠. x를 x로 미분하면 1이라는 걸 알죠. 따라서 fx가 루트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fx의 전체의 제곱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fx를 전체 제곱하면 이거는 루트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다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어보면요. 양변을 x로 미분한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미분해 봅니다. 자, fx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f가 나오고요. 곱하기 df dx가 나오죠. 이게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여기 df dx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2f로 나눠주면 되죠. 즉 이거는 2f분의 1이 됐었어요. 자, f는 얼마였어요? f는 여기 있죠. 루트 x죠. 따라서 이거는 2 루트 이렇게 됩니다. 또는 2분의 1을 우리가 앞으로 x의 자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 남는 건 뭐예요? 루트 x분의 1이죠. 자,
루트 x분의 1인데 루트 x는 2분의 1인데 그게 분모에 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지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fx를 제곱을 함으로써 fx의 제곱이 x가 됐고 이걸 양변으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2fx df dx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1이 됐어요. 그래서 df dx를 얻기 위해서 2f를 양변에 나눠주면 결국 df dx는 이렇게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앞에서 했었죠. x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의 n-1승이 된다고 그랬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x의 2분의 1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x의 2분의 1승을 우리가 미분하면 지수는 그대로 나오고요.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x의 자 2분의 1보다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1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덕트 룰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앞에서 활용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룰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곱 미분 법칙의 증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p라는 함수가 u하고 v의 곱으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u라는 함수 그리고 v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모두 다 x로 되어 있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건 u는 뭐 sin x, v는 cosine x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의 미분 dp dx는 자, p가 u하고 v를 곱한 거기 때문에 uv 곱한 거에 x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u 곱하기 v를 미분한 거 더하기 v 곱하기 u를 미분한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평균 기울기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분모를 우리가 0으로 극한을 취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dp dx 그러니까 x가 유한하게 움직일 때 변경될 때 p가 어떻게 변하느냐 x의 변화량분의 p의 변화량을 계산하고요. 이 x의 변화량을 우리가 0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dp dx 미분이 계산되는 거죠. 자, dp d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델타 p 델타 x를 계산합니다. 자, p가 u 곱하기 v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흰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을 보면 요거는 p가 돼요. px입니다. px인데 이건 뭐예요? u하고 v죠. 자, 우리가 u가 이 x축이라고 하고요. v가 이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와 같이 u하고 v로 곱해지는 p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x의 변화량이 있어요. x가 변합니다. x의 변화량이 생겨요. 그러면 ux도 x가 변하기 때문에 델타 u만큼 변하게 될 것이고요. v도 vx였던 거에서 x가 델타 x만큼 변하게 되면 이게 v도 델타 v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x가 변했을 때 u와 v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큰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원래 u에 있던 게 이 ux 델타 ux가 이렇게 변하고요. 델타 u가 이렇게 변하고 원래 v가 있던 것이 x가 변함으로 델타 v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큰 사각형에서 여기 나오는 원래 있던 p를 빼면 그게 바로 델타 p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이 진한 부분하고 약간 연한 부분 그리고 진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델타 p가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델타 p 그 다음에 델타 x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p는 뭐냐면 원래 x이던
것이 델타 x만큼 x가 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p는 어떻게 돼요? p는 px에서 어디로 변해요? x가 x 더하기 델타 x로 변하는 거죠. 이만큼 변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뭐냐면 바로 이 큰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px는 뭐예요? 여기 흰색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p x 더하기 델타 x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건 뭐예요? u 곱하기 v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u 곱하기 델타 v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온 u 곱하기 델타 v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v 곱하기 델타 u 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델타 u 곱하기 델타 v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은 사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UV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친 세 부분에서 이게 바로 넓은 사각형이고요. 요게 이제 초기에 있던 PX가 됩니다. 요게 PX 더하기 델타 X가 되고요. 요거는 PX가 됩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됩니까? UV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U 델타 V 더하기 V 델타 U 더하기 델타 U 델타 V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델타 X만 남죠. 왜냐하면 X 더하기 델타 X에서 X를 뺐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남는 거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각각을 계산해 보면 U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V 더하기 V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 더하기 자 델타 U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dp dx라는 것은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갈 때 바로 델타 p 델타 x입니다. 그럼 델타 p 델타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거를 계산하면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뭐가 돼요? 처음에는 u는 그대로 오고요. 자, 이렇게 되죠. 리미트가 되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u 곱하기 델타 v 델타 v 델타 x 더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v 델타 u 델타 x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항은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 곱하기 델타 v 델타 x가 됩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가면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v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변화량이 0으로 가면 이 델타 v의 변화량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0분의 어떤 유한함수 하면 이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v도 0으로 갑니다. 단지 이 비율의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그 미분값, 그레디언트가 그죠? 슬롭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델타 x분의 델타 v가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던 u는 그대로 있고 u 곱하기 뭐가 돼요? d v dx가 되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v가 오고 v 곱하기 델타 u 델타 x에서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거는 바로 du dx가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델타 x 분의 델타 v는 요거는 dv dx가 되는데 앞에 있는 게 델타 u입니다.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죠.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야지 이건 0으로 가는데 이게 분자가 0이 아니면 이거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요 부분은
dv dx가 되지만 요거는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항은 제로로 갑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dp dx하고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덕트 룰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곱의 미분 법칙에서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 함수들의 미분은 원래 함수 그대로 오고 나머지 함수의 미분 더하기 나머지 함수 그대로 오고 또 앞에 있는 함수의 미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되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u하고 v 곱해진 거에서 델타 x가 x의 변동량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u 델타 v, 그 다음에 v 델타 u, 그 다음에 요 부분 모서리 부분 델타 u 델타 v가 생기는데 델타 x가 제로로 가게 되면 얘네들 조금 짙은 파란색은 이와 같이 남게 되는데 여기 델타 u하고 델타 v는 모두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는 없어진다. 따라서 u 곱하기 v의 미분은 u dv dx 더하기 v du dx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증명을까지 했다는 이유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곱의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미분을 할 때 항상 증명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다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목 미분 법칙이에요. 목 미분 법칙은 뭐냐 하면, 어떤 함수들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gx분의 f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코션트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x가 gx분의 fx가 되면, qx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g 제곱분의 g 그대로 한번 오고요. 분자 함수를 미분한 거 빼기 원래 분자 곱하기 분모 함수를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되겠지만요. 이게 유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곱 미분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자, 곱 미분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qx가 gx분의 f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fx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q 곱하기 gx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dq dx입니다. 그러면 자, fx 이꼴 qx gx라 놓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프로덕트 룰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f는 qx gx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df dx는 q 한번 오고요. dg dx 더하기 g 더하기 dq dx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dq dx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하기 위해서 g 곱하기 dq dx를 두고 나머지는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df dx 빼기 q의 dg dx가 됩니다. 자, g가 있으니까요. g는 사실 0이 되면 안 됩니다. gx는 이게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그래서 gx를 한번 양변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dx를 나눠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qx는 이게 g분의 f라는 거를 이제 원래 있던 식에서 요것도 여기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양변에 gx로 나눠주면요. 그러면 dq dx는 어떻게 됩니까? g로 나눠줬으니까 이거는 자, g분의 1 df dx가 되고요. 빼기가 있고, 자, 여기는 뭐예요? q는
G분의 F죠. 그러면은 자 Q 대신에 G분의 F 놓고 또 양변에 어떻게 됐습니까? G로 나눴죠.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적어보면요. 자 이걸 양변에 나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양변에 나눴으니까 앞에다가 곱했다고 치고요. 여기다가 GF DG DX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G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 일단 이거 위에 것만 더 적으면요. DF DX가 되고 빼기 F에 G에 DG DX가 나오고 여기 G가 있죠. 자 분자에 있는 거에 또 이 분수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분모 분자에 G를 다 곱해줍니다. G를 곱해줘요. 그러면 분모에도 G를 곱해주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G의 제곱이 되고요. 앞에 항에다가 G가 생기죠. G 곱하기 DF DX가 되고 빼기 여기다 G를 곱해주면 분모 없어지죠. 남는 건 F에 DG DX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 뭐예요? DQ DX. 우리가 구해야 될 DQ DX는 G 제곱분의 G DF DX 빼기 F DG DX가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 코션트 룰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탄젠트 x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사인 미분, 사인 미분 알죠? 사인 미분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의 미분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미분을 다뤘었어요. 그죠? 근데 탄젠트 x는 삼각함수 미분에서 안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탄젠트를 미분하는 것을 일반적인 미분의 방법, 즉 평균 기울기를 계산해서 여기 나오는 델타 x를 제로로 극한을 취하는 경우로 탄젠트 x를 미분을 하면요 좀 복잡하게 지는데 여기 나오는 코션트 룰을 쓰면 탄젠트 x의 미분이 매우 쉬워집니다. 자 여기 나오는 탄젠트 x를 우리가 qx라고 하면요 여기 나오는 사인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은 이거를 fx라고 놓으면 되고 분모에는 코사인은 이거는 g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탄젠트 x의 미분 d 탄젠트 x dx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코션트 룰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분모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모 그대로 오죠. 코사인 x 그대로 오고요. 곱하기 이 사인 x의 미분 그럼 뭐예요? 코사인 x죠. 빼기 오고요. 앞에 거 그대로 옵니다. 사인 x 그대로 옵니다. 사인 x 그대로 오고 곱하기 뭐가 됩니까? 여기는 코사인 dg dx니까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자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사인 x의 제곱 되죠. 그게 뭐예요? 1이죠. 1이 되고 이거는 코사인 x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x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거는 이게 코사인 x 전체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코사인 x의 전체 제곱할 때 제곱은 약간 코사인하고 x 사이에다가 제곱을 쓰고요. 만약에 코사인 x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x 약간 우측에다가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코사인 x 전체의 제곱은 이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x의 제곱의 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와 같죠. 이거는 코사인 x 전체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 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컨트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컨트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x의 미분은 우리가 코션트 룰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qx가 x의
마이너스 n승, x의 마이너스 n승, 요거를 우리가 분수로 쓰게 되면 x의 n승분의 1이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코션트 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적용을 하면 요거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dq dx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에 있는 1을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분모에 있는 이 x의 n승을 우리가 g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dq dx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보면 이거는 결국은 자 여기서 빼서 쓰면요. dq dx는 뭐하고 같냐면 qx가 x의 마이너스 n승이죠. 이거에 대한 미분하고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면요. fx는 1이고 gx는 x의 n승이기 때문에 이거 코션트 룰을 하면 g의 제곱이기 때문에 xn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n승의 전체의 제곱 나오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g가 그대로 나오죠. g가 그대로 나오니까 x의 n승 그대로 오고 곱하기 df dx 1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빼기 그 다음 뭡니까? f 그대로 오죠. 1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dg dx dg dx니까 x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n이 그대로 오고 x의 n-1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는 0이 있기 때문에 이 항은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정의를 이거 우리가 풀어보면 자, 상수는 어떻게 있어요? 마이너스 n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의 몇 승입니까? x의 자, 분모에 xn을 우리가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x의 2n승이 되고요. 2n승이 되고 여기는 n-1이 있습니다. 따라서 n-1 빼기 2n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들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n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n-1이 되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n 빼기 1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면 x의 마이너스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지수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수가 하나 주니까 마이너스 n에서 하나 줄면은 마이너스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x의 n승의 어떤 미분 꼴도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이 여기 코션트 룰을 이용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수라고 되어 있는 역수 미분 법칙이에요. reciprocal 룰인데, 요거는 코션트 룰의 더 간단한 버전이에요. 자, qx가 어떤 g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gx분의 1, 즉 qx의 미분은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앞에서 배웠던 그 목 미분 법칙을 적용하는데 f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결과는 g 제곱분의 마이너스 dg dx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또 증명하는지 곱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쉽게 또 다른 뭐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방법들은 매우 쉽고 그리고 곱 미분 법칙에서부터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곱 미분 법칙은 fx가 qx 곱하기 gx라고 이렇게 두고 요 qx 곱하기 gx를 우리가 곱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하는데 자, fx 이꼴 qx g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은 qx 곱하기 g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fx를 우리가 1로 두고 그러면 1은 qx 곱하기 gx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곱미분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1은 qx gx가 돼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을 미분하면 0이죠. 자, 이 부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q 곱하기
dg dx 더하기 g 더하기 dq dx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dq dx를 풀어야 되잖아요. dq dx. dq dx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dq dx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dq dx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넘겨주면 g dq dx는 마이너스 q의 dg dx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dq dx이기 때문에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g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dq dx는 g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q, 이제 분조는 dg dx가 되고 분모는 여기에 g가 됩니다. 근데 q가 여기 있죠. q가 뭐예요? q가 gx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q는 g분의 1을 대입해주면 결국은 정리하면 g제곱분의 마이너스 dg d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갈로를 쳐보면 위에서 우리가 했던 qx가 gx분의 1이라고 하면 dq dx는 g제곱분의 마이너스 dg dx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미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미분의 선형성 해서 나온 것이 2개의 함수 u하고 v가 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상수들이 곱해져 있을 때 이거의 미분은 그냥 상수들은 그대로 오면 되고요. u 프라임 더하기 v 프라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빼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곱 미분 법칙, 이게 모든 밑에 나오는 3개를 여러분한테 증명할 때 썼던 기본이 되는 법칙이었고요. 그래서 왜 이게 프로덕트 룰이 되는가 증명까지 했었죠. 그래서 프로덕트 룰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줘야 되고요. 이건 뭐냐? u하고 v를 곱한 것들을 미분하면 u v 미분 더하기 v u 미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역수 미분 법칙 리시프로컬 룰, 이거는 어떤 함수 v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v제곱분의 마이너스 v 프라임이다. 역시 유도는 곱의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목 미분 법칙 코션트 룰은 v분의 u의 미분은 v제곱 분의 vu 프라임 빼기 uv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 미분 법칙 파워 룰은 어떤 u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n이 그대로 나오고 u의 n-1 되고 여기 또 u의 미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u의 미분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보는데 목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qx의 미분을 구하시오. 자, 아까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qx가 x의 n승분의 1 또는 x의 n-1이면 이거의 미분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n 그대로 오고 이거의 지수가 하나 더 줄어든 꼴이 된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x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는데 이거의 미분을 구하시오.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가 목미분 법칙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gx라고 놓고 미분을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앞에서 결과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결과하면 시컨트 x 제곱분의 1 나오는 결과, 자,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코사인 x, 사인 x, 탄젠트 x의 역수가 되는 또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미분은 시컨트 x라고 하고요. 사인 x의 미분은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역수는 코탄젠트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또
적분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 역수관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길 바라겠고, 탄젠트 x의 미분은 앞에서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곱 및 목 미분 법칙을 이용해서 자, 함수가 있어요. q라는 함수가 있고, q라는 함수는 자, 이렇게 gx분의 fx로 돼 있고, p라는 함수는 fx하고 gx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여기 주어진 함수 f하고 g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p 프라임, 그러니까 p의 미분이죠. 어디서? 5에서의 미분을 계산하라. 또 q는 gx분의 fx인데 요거의 5에서의 미분을 값을 계산하라.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식이 없어요. 식이 없고 fx와 gx에 대한 식이 없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 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f 곱하기 g 프라임 g 곱하기 f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5에서의 값이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되고 f의 5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5가 필요하고요. 플러스 g의 x가 5일 때 g의 값이 필요하고요. 곱하기 f 프라임 5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f5, f 프라임 5, g5, g 프라임 5를 여기 나오는 그래프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자, x가 여기 있고 x는 여기가 5가 되죠.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럼 그때의 g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인데 이걸 보면 2, 4가 되겠죠. 여기가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일 때 f의 값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게 f5는 6이 되고요. g5는 얼마가 됩니까? g5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g'5하고 f'5는 어떻게 되냐? 자, f'5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지금 0이죠. 여기서 이거는 0입니다. 기울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g'5는 어떻게 돼요? g'5의 기울기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기울기 이거예요. 이 기울기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3이고요. 3일 때 함수값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5일 때 4예요. 자, 그러면 한번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요. g'5는 이 기울기는 뭡니까? 델타 x분의 자, 지금은 이게 직선으로 됐기 때문에 평균 기울기나 순간 기울기나 같아요. 그래서 델타 g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표시했던 이 점 사이에서 기울기를 한번 해볼게요. 5 빼기 3 델타 x는 5 빼기 3이에요. x가 3에서 5로 했을 때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3에서 4로 나가죠. 4 빼기 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0가 되죠. 따라서 답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5에서의 p 프라임은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자, qx 한번 보면요. qx는 gx분의 fx이기 때문에 이거의 qx의 미분은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모의 제곱 g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해야 돼요? g 곱하기 f 프라임 빼기 f g 프라임 이렇게 되죠. 따라서 q 프라임의 5의 값은 다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g5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g5 곱하기 f 프라임 5 빼기 f5 곱하기 g 프라임 5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되죠. g5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g5는 여기 보면 4였죠. 이게 4의 제곱이 되고요. g5는 4가 되고요. f 프라임 5는 이게 제로가 되고요. 빼기 f5는 얼마입니까? f5는 6이 되고요. 곱하기
G 프라임 O, G 프라임 O는 2분의 1이었죠. 이게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16분의 4, 4, 16분의 마이너스 3, 16분의 마이너스 3. 예,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곱의 미분 법칙과 목의 미분 법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모형 로켓이 있다고 합시다. 시간 t에 따른 높이가 ft는 t 3승 나누기 1 플러스 t, 즉 1 플러스 t분의 t 3승이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힌트는요. 자, 이 함수는 두 개가 곱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t 3승 나누기 1 플러스 t.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f, 자, 여기 ft를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f로 쓸 수는 없겠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ut라고 하고 요 부분을 vt라고 하면 이거는 코오션트 룰 같은 것들을 써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